진월 경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주를 볼 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공식에 의기하는 거니까. 습토, 진토가 2개 있죠. 거기다가 경금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습토가 토생금을 잘한다 그랬어요? 토생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경금이 몇 개인가요? 경금이 5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기가 경진인데 금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토생금을 했어. 근데 토생금이 잘 돼. 그러면 그냥 금으로 멈추어 있느냐? 금으로 멈추어 있지가 않아. 무엇으로 빠졌죠? 수로 빠졌다고요. 수로 빠질 때 우리 신자진수국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물이 많아요. 그런데 금생수가 잘 되는데 무엇이 있어가지고 특히 금생수가 잘 돼요? 좌우충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좌우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는 이건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좌오묘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기준선이라고요. 이거는 생명선이에요. 그럼 기준선 무너지면 지구가 소멸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운이라고 하는 것이 각기아파, 돌경아파, 그것이 오운이잖아요. 그러면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고 땅의 기운은 육기라 그래요. 육기라고 해가지고 좌오, 소음, 군화, 인신, 소양상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좌오가 군화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금이 봄에는 연한 금이잖아요. 자라는 금이잖아요. 만약에 오화가 없다면 조우가 돼야 안 돼요. 조우가 안 되면서 경금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오화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생수 해요, 안 해요? 금생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주면서 금이 활동을 해가지고 금생수를 잘해. 그러면 금이 금대로 자기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자수를 따라갈까요? 이거 자수를 따라가는 사주. 이거 종합격이에요. 이게 종합격이기 때문에 수로 종한 사주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주에서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아니, 수로 종해서 대세가 수요. 그러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토만 안 들어오면 돼요. 대운에서 이 토가 올 때는 이 물을 막으니까 안 좋은 거지. 예. 이 짝에 토 올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천간의 토가 오면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종합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천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진호를 것 같으면 조우가 돼야죠. 종합은 말건 어떻게 되건 조우는 강약을 따지지도 않는 거고 무슨 격 따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우는 뭐가 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병화가 와야겠죠. 그러면 이게 수로 종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토생금, 금생수, 이게 많은 수가 무엇으로 또 빠져줘야 돼요? 목으로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그러면 병화하고 목돼서 목생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연주상생되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연주상생이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꺼릴 것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운이 올 때 나빴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명에서 이게 목을 썼어. 그러면 이게 목이 무엇이 되는 거 아니? 약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로 종했어요. 이게 종합격인데 수로 종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로 종했으면은 수를 막는 무엇이 병이에요? 토가 이게 토국수해서 이게 병이라고요. 그러면 병을 막는 것이 목이 있잖아요. 목극토를 해주니까 이게 목이 약신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조우하고 약신을 쓰는 거라고 이름자예요. 요게 사오미 어떻게 됐든 사오미 화운이죠. 이제 요거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이때 반짝반짝 빛날 테죠, 신금이.
근데 임수 괜찮고 이거 괜찮고 이게 안 좋은 건데 아우나 이름자에서 목을 써놓으면 목국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갑대 괜찮고 신대 신자진 수국해도 나쁠 것도 없고 을경합금 금생수 되고 진유금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병화 좋고 이때 하면 나쁘죠. 그렇죠? 이때 하면 토가 와서 막죠. 자, 진술충 돼가지고 요때 한번 막는데 안 좋은데 그래도 이 목이 요거를 약신이 많이 제압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정인한목 되더라도 나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평생대운이죠. 이건 큰 바위죠. 큰 바위에 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생수를 잘 하는데 큰 바위하고 물하고 같이 이게 냉수하고 찬물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 있는 물일까요? 큰 바위하고 물하고 많이 있는 곳이 계곡물 아닌가요? 이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는 형상이요. 그럼 지금서부터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물소리가 멋진 계곡, 어떤 계곡이요? 지리산 계곡이요? 그 얘기할 것도 없죠. 이게 가까이는 대돈선 수락계곡도 괜찮습니다. 그런 계곡물이라 그러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거 생각한다면은 이게 맑은 물이라고요. 그 계곡물이 흐린 물 없어요. 한여름철 홍수 나가지고 막 그냥 많은 물이 휩쓸려 할 때 빼놓고는. 그럼 맑은 물이라 그러면 맑은 물소리 생각하세요. 그러면 맑은 소리, 맑은 목소리. 이게 맑은 두뇌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맑은 두뇌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이건 지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사람이 대개 미인이나 미남이면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도 아나운서급이요. 여자라면 머릿결도 치렁치렁하고요. 키도 크고요. 이렇게 멋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경자라면은 이것이 금생수가 잘 되잖아요.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기 때문에 이거 상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금수상관이라 그래요. 금수상관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말로 빠져나가고 행동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가고 소대변으로 빠져나가고 금수상관의 특징이 이게 언행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럼 춤도 잘 추겠네? 예를 들어서 디스코텍에 가가지고 춤도 아주 멋지게 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특징이요. 달변가들이 그렇게 많아. 아까 물소리가 어떻다 그랬죠? 맑아요. 그것처럼 말도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저 행동도 좋지만 언변이 특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금수상관이 아이디어 백출이거든. 그래서 저 경자생들이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금수상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경자생들이 화가 급선무라고요.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요. 화가 최우선으로 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이게 봄이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일 것 같으면은 봄도 화가 있어야 이게 살지만 만약에 화가 없으면은 이런 분들이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 학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문창성이라 그래야죠. 그런 쪽도 발달돼 있어. 그런데 선비가 비난해요. 그런데 화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화가 꼭 특히 경금이 화를 보지 않으면 죽은 금이라 그랬잖아요. 사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금이 어떻게 금생수를 하느냐고 꼭 그걸 생각하시라요. 자, 그러면 저희들 이런 분들이 어디서 활동하면 좋은 거 하니 이것도 그래요. 토생금에서 인성이 좋죠. 그리고 금생수에서 인성이 좋고 식상이 좋고 그러면 입력이 좋고 출력이 참 좋아. 그러면
내가 입력이 좋고 출력도 잘 되면은 대개 이분들은 어떤 쪽에서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게 교육 쪽이나 연구 쪽이나 의료 쪽이나 예술 쪽이나, 그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 종교, 이 쪽에 저희들 하는 이 명리 쪽도 괜찮습니다. 풍수지리도 좋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아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금수상관이 특징이고, 더군다나 수로 종을 했기 때문에 수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게 조우로 병화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 어머님이 참 멋지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호텔 조리학과인데 아들내미인데 집념이 매우 강하대요. 무엇 때문에 집념이 그렇게 강할까요? 경진이 몇 개 있어요? 금이 나란히 3개 있죠. 금이 나란히 3개 있는 것도 금이 의로움인데, 정의로움인데, 여기 토생금 돼서 경진이 이거 자체가 괴강이잖아요. 집념이 강해요. 두뇌가 명석하다 그랬는데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요, 꼭 경자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입력이 참 좋고, 그럼 인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공부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도 금생에서 굉장히 좋아. 그럼 입출력이 좋아. 그럼 두뇌가 명석한 건데, 경자라서 맑은데 임자가 굉장히 강한 거죠. 거기다가 신자신 수국해가지고 이게 물이 있어. 그 다음에 정의롭다. 불의에 민감하다. 경금세계 다 비슷비슷한 얘기요. 호텔 외식 조리학과인데 요리를 잘해.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요리를 잘해요. 그런데 진중에 을목 생각하셔도 돼요. 순발력이 있고 재미나게 말을 잘한다 그랬어. 말을 잘해. 그러면 상관의 특성이라 그랬죠. 말을 특별히 잘한다 그랬어. 유머 능력 있고 멋도 잘 내고 세련되게 옷도 입는다. 어떤 거요? 그렇죠. 진중의 을목 때문에. 봄에 꽃이 펴 있어. 친구가 많아. 이게 비결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토생금 돼서 그렇게 많으네. 이게 키가 178이고 약간 마른 체형인데 이게 미남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주변에 누가 드글드글하게 끌어? 여자애들이 그렇게 드글드글 끓는다. 취미가 다양해. 게임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캐릭터 모으기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저 사주가 멋있다는 게요, 이게 지갈길을 잘 가고 있거든. 이거 자체가 역마라 그랬죠? 그러한 소질이 다분히 있는데, 봄철에 꽃이 피어 있으면서 오화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 병화를 보면 하나 더 승승장구하게 생겼다. 강하면서도 여성적인 분위기가 있대요. 경진 강하잖아요. 그런데 을목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건강해서 아토피, 피부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고생은 하고 있어. 어떤 것 때문에 그래? 진토 때문에, 습토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라면은 나중에 진토가 옥토기 때문에 여자가 옥토는 어디예요? 자궁이잖아요.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하나 특이한 게, 피부 때문에 군대 공익 근무 가능한데도 자진 입대를 했대요. 그래서 특급 전사로 있다가 2달 일찍 전역한 모범 군인이요. 그러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이 아들 멋쟁이죠. 이 사주 전체적인 운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자, 우선 저희들 이 사주에서 안 보이는 오행이 있네요. 그러면 병화 써요, 종화 써요? 당연히 병화 쓰겠죠. 자, 그렇거든 지지는 뭐를 써야죠? 지금 여기 묘목이 가장 무서워하는 유금이 있죠.
근데 신유가 있어서 이게 강해가지고 이걸 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반하느라고 수를 써야 돼. 이때 또 언제가 또 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건 이때 또 금이거든. 그러면 병화하고 수를 쓰는 그런 구조라.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수를 썼으면은 수생목 해가지고 병화까지 있으니까 목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근데 지금도 목이 잘 자라요. 이게 무성하게 자라는 봄에 목이요. 이 인중에 병화가 있어. 여기도 수생목 해가지고 여기서 자라. 그러면 낫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나와요. 또 자르고 이렇게 들어보면 또 나와요. 이게 무성얼묘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어머님 이야기가 소가 한 번 썩이지 않았대. 너무 착하다. 목이 인이잖아요. 그런데 재능은 있어. 이 디자인과로. 우리 을묘가 우리 간여지 동종에서 저 을묘만큼 강한 게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저거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이게 재주가 있어. 재주는 있는데 게으르대. 얘가 활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럴까? 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화 때문에 그래. 맞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걸 받는 것도 있는데 내가 화가 부족하네. 조가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데 좀 습하다 그거요. 습하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하고 싶겠어요. 자, 운이 사오미로 잘 가죠? 나중에 이게 금 때요. 병화하고 수가 이런 작용을 해줘야 될 거예요.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 없잖아요. 병화를 넣어요. 이게 수가 병이잖아요. 수가 병이니까 무토를 넣어줘요. 요게 술 때는 괜찮았겠죠? 이게 많은 걸 막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 유때하고 신때가 이때는 별로였는데, 이제 좋은 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오미로 들어갈 때 좋다는 얘기지. 이분이 예술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대요. 이때. 그래서 병호대운에 이 병대운은 딱 바뀌자 하나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 미술치료학과에 편입을 했어.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박사과정 마무리 단계를 했으니까 아마 금년에는 박사과정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이 운이 딱 되자 자기 의식이 바뀌더래요. 밝은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딱 바뀌더라. 미술치료학과도 가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활동도 하는데, 이분 아픔이 아까 아들내미가 진토 있어가지고 저 피부병이 심하다 그랬죠. 여기도 피부병이. 그러면 왜 피부병일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피부는 꼭 진토나 축토나 이것 때문에 피부병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 폐의 문제예요. 그럼 폐는 어디를 주관해요? 피부를 주관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게 수분이 없어서 그렇거든. 이 신금 폐가 요거는 온수라서 다행이지만 이건 냉수요. 그래서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피부가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폐하고 대장이 이게 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강이 2021년 신축, 이게 신축 때부터 내 건강이 악화되게, 이게 신금 또 들어왔다. 축토 또 들어가고.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게 오면서 경자년부터 안 좋았을 거예요. 이분 중요한 게 남은 생에 예술가의 활동하고 명리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대. 이분 명리 공부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엇 때문에 명리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맞았습니다. 신금. 이게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신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건 2개 가지고 있어요. 미중에 정화도 있잖아요. 이분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이고
예술성도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일주 신해를 한번 보자. 그러면 아까 아들내미가 경자였을 때 상관이었죠? 그러면 신해는, 이 해는 또 뭐예요? 이것도 역시 상관이죠. 그러면 요 신이 보석이라. 보석이 큰 물하고 만났어. 보석을 물에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씻으면 광채가 나죠? 또 하나, 보석을 연마할 때 물을 대줘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물로 씻으면은 그것이 보석이 반짝반짝하니까 무엇이 반짝반짝하다? 두뇌가 반짝반짝. 이게 대개 신에 가지고 있는, 이게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두뇌가 명석하다고. 보석처럼. 예술성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이렇게 목욕하기를 좋아해요. 깔끔해. 그러니까 이게 미남이고 미인이고 한 사람들 많아요. 대개 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어디 한번 보세요. 얼굴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바짝바짝한 기운이 있어요. 화장을 별로 안 해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 이럴 때 겸손의 미덕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럴 때 계명만이 아니고 아호를 또 하나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지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토잖아요. 요 술토가 지지에서 변화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오면 변화해요? 진이 오면은 제방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묘가 들어오면 묘술화해서 이게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면은 인옷을 하려고 그래요. 오가 들어오면은 인이 없어도 인옷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불안정해져요. 천간의 무토는 별 불안정한 게 없는데 지지의 술토는 자꾸 이게 요동을 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요. 또 하나 더 와우에서 무토를 넣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경우든지 이게 진술중돼서 이게 제방이 무너지거나 합의돼서 이게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묘가 있을 때 묘술화된대. 그러면 화로 갔으니까 좋다? 아니지, 제방 무너지는데 뭐가 좋아?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럼 화가 생긴 게 더 중요하냐? 제방이 무너진 게 더 중요하냐? 제방 무너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간호사인데 저희 여기서 아주 특이한 거 써놨습니다. 유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여러 번 했는데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자녀를 둔 것만 해도 자기는 엄청나게 큰 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자궁 정기검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진 때문에. 여기 옥토라 그랬잖아요. 이게 옥토가 여자의 자궁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에서 저 진이요. 진은 이게 하초예요. 남자의 뿔이라고 해요, 저게. 그럼 남자에서 옥토는 어딘고 하니 하단전이거든. 그래서 이게 남자가 튼튼해야 돼요. 여자도 이게 튼튼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자진 수국됐잖아요. 이게 너무 물이 많은 거라. 그러면 물이 많으면 지지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당연히. 무토 넣어야죠. 그러면 천간에는 뭘 넣어야 될까? 천간에. 이게 자시예요. 천간에 병화. 진월에 자시면은 저 병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병화 넣어야죠. 40세 때 38, 39, 40. 40세 때가 유방암 수술했어. 물론 유방암이 그때 발현이 되기 계속되다가 그때 나타난 거지만 왜 하필이면 이게 갑에서 했을까? 이게 근극목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 한번 시켜보자고요. 물론 근극목이 되지만 갑이 두 개 이렇게 겹쳐 있으면 무엇을 쳐버려요? 토를 쳐버려요. 그럼 토가 지금 이게 많은 물을 금생수 되고 신자진 되고 많은 물을 막아주고 있는데 제방을 무너뜨린 격이라. 저희가 이게 진이 위장이죠. 위장이면 위경락이요. 유방이 우리가 위경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갑상선 해가지고 이렇게 유방 쪽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위경락이에요. 그래서 위경락이라서 당연히 유방암 수술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요 병화가 관이야. 남편 글자야. 그러면 육친으로 따지면 관이 굉장히 좋으네? 그런데 배우자궁으로는 자야. 이 자가 무엇하고 합세했는 거 아니? 요것하고 또 합세를 했어. 또 요것하고 합세를 했어. 그럼 배우자궁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이럴 때 저희들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배우자궁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이 이야기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아이고, 배우자궁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가 배우자가 육친이 병화요. 그러면 이게 관이라고요. 그러면 관하고 배우자 궁하고 있을 때 지금 이게 육친은 좋은데 배우자궁은 나빠. 그러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요? 배우자궁 우선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이번에요, 얘기가 남자가 전혀 경제활동을 자기만 믿고 경제활동을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암 걸려서 이제 보험 들어놨던 걸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중에 그 돈 빼가지고 다른 곳에 쓰더라 그거예요. 그 얘기는 자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나한테 주더라.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저희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육친으로 관하고 배우자궁이 있을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하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100% 맞느냐?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은 배우자궁은 나쁜데 관이 좋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참 미세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극명하게 배우자궁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자아가 있는데 술토가 옆에 하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가다 있어요. 토생금 해가지고 6대2 사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병이 됐어요? 네? 토가 병이. 내가 토가 너무 많아서 병이 됐어. 그럼 토가 병이 됐으면 약이 있어야겠죠? 무엇이 약이? 목이 약신. 목국토 해주면. 그러면 문제는 목이 약신인데 약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만 보면 힘이 없는 거 하니 갑신만 보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배울 때 이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갑신이라고 할 때 신중에 임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꺾이는 곳이라고 이게 절쳐요 이게.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이게 절이라고. 그런데 절에 있는데 이 임수가 있어서 이걸 절처봉생이라 그랬어. 다시 절처봉생. 그래서 이게 갑목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임수가 있고 신자신수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왔다고요. 그럼 토가 병인데 약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힘이 생겼다고요 목이. 그래서 이 사주가 이게 좋아지는 구조예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게 여학생인데 경영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우돼 있죠. 이게 뭐 같다고? 이거 병하고 이게 최상의 초중고 다니면서 할 일 다 하고 자기 역할 사내 못지않게 아주 씩씩하고 재능 펼쳐가면서 우수한 대학에 학교까지 갔다고요. 그러면 여기 저희 뭐를 쓰는 게 좋을까?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무엇이 약신이라고요? 병화목. 물론 수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수운에서는 어땠을까? 수운에 좋죠. 이거 20살뿐이 안 됐는데요.
어느 때만 좀 조심하는 거 아니 이때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이때 그럼 진술충이 어떨려나요? 토 많은 거, 아니 진하나 습토 없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술충이 흉인 것을 진술충 해주면 좋다 그랬죠. 이게 흉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게 안 되고 뒤게 될 테지. 뒤게 진술충 되면 아, 하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 어느 때가 폐운인고 하니요. 이게 폐운입니다. 견시신유가 이게 폐운이에요. 신이 여기 들어가면 병신합수 되죠. 조구를 끕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는요 진유금 되잖아요. 진유금 돼서 또 강해져요. 이 경신 때요 경금도 안 좋고 신금도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호를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저 한말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병화가 설기가 많이 되면 안 좋죠. 아니 병화가 설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토가 많아서. 그런데 병이 있는데 약도 있더라. 그래서 이 사주가 좋아졌다. 그걸 가지고 저희 병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유병이에요. 약도 있다 그러면 유약이라고요. 이 사주가 좋아진 게 병이 큰데 약도 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생각보다 더 좋아진 구조다.